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국어영어 강사 조아란입니다. 진짜 와, 춘천의 학구열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막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이 안 보여요 지금. 예, 진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호 속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EBS까지 서울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춘천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다고. 이런 멘트는 받아줘야 돼요. 우리 프로니까. 야, 정말 소문대로네요. 진짜 예쁘고 잘생겼고,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어요. 예,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해요? 대학 가려고, 잘 사려고. 네. 꿈이 뭐예요? 공무원. 네. 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내가 잠을 자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조아란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든지, 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해요. 꿈이 있어야 해요. 제 동생이 굉장히 좀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저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사온 거예요. 로응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사와가지고 이거를 저보고 뒤에서 그 당첨 번호를 불러달래요, 집에서.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던 애가 오늘 왜 이러지?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이제 불러줬어요. 근데 이제 위치가 이제 소파 위에 제가 앉아 있고, 그 앞에 안진뱅이 탁자에 제 동생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에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죠? 제가 뒤에서 보면서 불러줬어요. 3, 9, 10 불러줬어요. 끝까지 다 불러줬더니 제 동생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뒷모습이 움직이지를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저는 막 뒤에서 막 웃겨 죽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뒤를 진짜 무슨 슬로우 모션으로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렇게 싹 돌아보는데, 아니, 나는 사람의 콧구멍이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아니, 일단 이거는 뭐 사람의 얼굴이 아닌데, 근데 이제 너무 웃음이 나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은 거구나. 이게 더 넘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흉내를 내자면 제 동생이 이렇게 돌아보더니 요게 이따만해져가지고 숨도 못 쉬어. 다시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실직고를 했죠. 좀 진정하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은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좀 저보다도 힘이 세거든요. 완전 통뼈에다가.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는, 묘사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그때 그 여파가 여기 제 지금 여기 이쪽 머리를 살짝 들어보면 좀 비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꿈을 가지시되 허황된 꿈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꿈이나 제가 지금 6등급, 7등급 나오는데 저는 124일 후에 저는 서울대를 갈 겁니다. 이런 꿈 말고 어떤 꿈을 가져야 하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이룰 수 있는 꿈, 지금의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꿈,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꿈. 그 꿈을 이뤘을 때를 생각하면 막 지금 힘든 거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꿈, 그런 꿈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강의가 주제가 수능 국어 만점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뭔가 그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꿈들을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자, 그 꿈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네, 제가 굉장히 그 학교에서 요 시기쯤 되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저도 진짜 가고 싶은 대학도 없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막 이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학교에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학교로 왔다 가냐면은 이런 모습 보세요. 이래.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공부를 안 하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기 싫고요. 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전 춤을 추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좋아요. 그래, 내가 응원해 줄게.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했던 친구들, 꿈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는 친구들은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 지금 하고 싶은 걸 찾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너가 해야 되는 것을 해. 네가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하라고. 그게 뭐예요? 공부지, 공부. 수능 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점, 오늘 7월 11일 수능 124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그 수능 국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핵심 전략은 앞에 2가지입니다. 뒤에 3, 4가지는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전략,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가 광야, 이육서 시인의 광야죠.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 어떤 소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 소설이 뭔지 알겠는 사람? 네,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김유정 작가의 봄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 그린 그림이에요. 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꿈만 물어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꿈이 뭐였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재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이 많았는데 뭐였냐면 일단 백댄서. 진짜로 막 왜 못 됐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만화가였어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못해요. 만화가로 먹고 살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뭐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꿈이라는 게 사실 그 얼마든지 바뀌어도 괜찮아요. 중간에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언젠가는 다 그게 저에게 값진 결과를 안겨주더라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것이 발휘되는 때도 있고 그게 다 제 내공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EBS 강의를 할 때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을 거의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서 이렇게 그 자료실에 올려놓거든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수능 국어 만점 전략 첫 번째. 자, 자신의 약점을 공략해라입니다. 자, 우리 124일이라는 시간은요.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후딱 갑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요. 진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효율적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시간 안에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약점 공략 학습법입니다. 여러분의 약점 뭐예요? 여러분의 약점. 뭐예요? 수학, 뭐 국어에서는 문화, 최대한의 약점. 나 진짜 나 속상하다. 속상해요, 저 지금. 어떤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공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네. 슬프네요. 자, 아무튼 그죠? 자신의 약점을 공략하라. 내가 지금 현재 제일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여러분 반에서 전교 1등 막 하는 친구들 있죠.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 그대로 사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는 교재가 그 반에서 꼴찌하는 학생들한테는 최악의 교재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약점을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봤어요? 6월 모평, 7월 학평 이런 거 봤죠? 자, 6월 모평, 9월 모평 이런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줘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모평, 학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그 해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걸 보여줘요. 6월, 9월 모평에서 나오는 그 유형이 수능에 거의 반영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6월 모평, 9월 모평 보고 좌절하는 친구들 많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 어떡해. 막 이러는데 그건 좌절하라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게 해주고 여러분은 그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국어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본다면 자, 화법, 작문, 문법, 그리고 독서, 문화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뭐예요? 문법, 문화, 독서.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비슷한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데 대답을 들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한 친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 물론 100%는 아니지만 보통 좀 하위권 학생들은 하위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은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고전시가가 어려워요. 고전시가가 제일 어렵고요. 독서도 좀 어렵고. 자, 그다음에 중위권 친구들은 저는 비문학이 제일 어려워요.
고전은 그럭저럭 할 만한데 비문학이 좀 독서 지문이 어려워요. 자, 상위권 친구들은 저는요 선생님 그 고전도 안 어렵고요. 독서도 할 만한데 현대시가 가장 어려워요. 막 좋아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네. 여러분 이제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방법을 이 노하우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아직 감이 안 잡힌 친구라면. 자,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거는 워밍업이에요. 수능 국어 시험 문제를 풀 때 워밍업 단계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화법, 작문 이거 하루 만에 정리돼요, 여러분. 자, 화법, 작문은 여러분의 그 말하고 듣는 능력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죠. 자, 그런데 수능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말 시켜요? 수능 보는데 거기서 막 글 쓰라고 그래요? 한 편에 원고지 주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거,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평가하라고 그래요. 이거 잘 얘기한 거야? 어떤 방법으로 얘기한 거야? 알아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자, 어떤 사람이 쓴 거 갖다 보여주고 자, 이거 글 잘 썼어요? 자,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화법, 작문은요. 문제가 보통 이제 10문제, 11문제 이러는데 문제 유형이 사실 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만 살짝 달라지지 항상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보면 해결돼요. 자, 그리고 화법과 작문 관련해서 개념들이 있는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긴 하지만은 굳이 사실 개념을 잘 알지 못해도 알고 있지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화법, 작문은. 근데 한번 개념을 한번 쭉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시간 단축 같은 거 되겠죠. 자, 화법, 작문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저기 나온 거죠. 뭐 작문의 과정 5단계 이건 뭐냐면은 작문 문제들을 보통 있잖아요. 작문의 과정. 그 작문이 보통 5문제 나오는데 작문의 과정을 얘기해 보면은 자, 처음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다음에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 각 5단계에서 한 문제씩 보통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 많이 풀어봐라. 화법, 작문은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라 이거예요. 유형도 쉽고. 자, 그다음에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문법, 그죠? 문법하면 미음 비음만 들어도 치르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나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화법, 작문은 아까 하루라고 그랬죠? 문법은 일주일이면 됩니다. 진짜로. 문법은 사실 국어 영역에서 화법, 작문 다음으로 점수 따기 쉬운 부분이에요. 정말로. 왜 해보지도 않고 친구들이 막 문법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문법은요. 진짜 일주일이면 되는데 문법 개념 강좌 있죠? EBS에 보면 문법 따지기 강좌나 뭐 알짜 문법 이런 강좌들이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그거. 자, 그런 개념 강좌들을 자, 3번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3번. 자, 외울 필요 없어요. 절대. 강의 들으면서 달달달달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의문이 이런 거구나.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런 거구나. 뭐 축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듣는 것만 3번. 자, 문법은요. 개념 싸움인데 개념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가를 묻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작년도 시행됐던 수능 12번 문제예요. 문법 문제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전형적인 문법 문제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기 상자 안에 이렇게 문법 개념을 여러분한테 줘요. 개념을 주고 자, 이 개념을 보고 이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밑에 선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보기상자 안에 따른 그 개념에 그 관련된 적절하지 않은 선지 밑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걸 보고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막 이런 표정 지으면서 뭐 개념 다 나오면 개념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막 이런 표정 짓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자 여러분 출제위원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 개념을 미리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자 개념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올 것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대충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이 정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3번 반복해서 들으면 감이 진짜 다 잡혀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감만 잡고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서술어의 자릿수 그런 거잖아. 읽으면서 그래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지. 자 그리고 자 개념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예에 적용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문법이에요. 개념 강좌에서 다 해줘요, 그거 선생님들이. 자, 3번 반복해서 이제 문제 답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저기 그 EBS 방송국으로 찾아와서 저 찾으세요, 진짜 찾고 찾으면 제가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세요. 진짜 그 국어 강사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그게. 먹고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근데 진짜 제가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3번. 자 그리고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늦어도 여름 방학 때까지는 끝내야 돼요. 고3 시간 없어요 지금. 여름 방학 이유는 돌이킬 수 없어요. 상황이. 아시겠죠? 문법은 끝내는 겁니다. 화법작문 문법.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 자, 여러분 그 문학은요. 그 시랑 크게 시랑 소설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시는 화자의 정서, 소설은 뭐 인물 따라가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현대시나 고전시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화자의 정서예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이 화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그게 주제가 되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자 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제 요소들이 인물을 따라가면서 지문을 읽으면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인물을 따라가면서 인물에 새로운 인물 등장하면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네? 어떤 갈등을 겪고 있네?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네? 그런데 이 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네.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이번에 6월 모평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었어요. 문학이 A형 친구들 시문학, 현대시가 A형에서 왜 기존에는 한 개의 시가 나왔어요. 한 개의 시가 한 개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뭐 나왔는지 아시죠? 고3 네 성묘하고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2개의 시가 세트로 묶여 나왔어요. A형에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시 관련한 그 문제가 난도가 높아졌다. 시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시 A형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6월, 9월 모평에서 나오는 그 유형이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학은요, 여러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법작문, 문법은 여러분 그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데 문학하고 독서는요 시험 보기 전까지 조금씩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해요. 꾸준히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제 제가 수강후기 게시판을 보다 보니까는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산문문학, 현대산문, 뭐 산문문학, 소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런데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왕초보 개념 정리 산문문학이라고 있는데 제목은 왕초보인데 내용은 왕초보가 아니에요. 짧아요. 8강이에요. 8강인데 수능 국어에서 현대 산문을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입니다.
자, 독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죠. 그 독서는요, 여러분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 거냐면은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독서에서 막 저한테 무량수전의 배울림 기둥이 뭔지 막 물어보고 있어요. 원자분자, 자동차의 모터가 어떻게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나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독서는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그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울림 기둥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똑같아요. 여러 영역에서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여러 영역에서 지문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면 이 지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지 이해만 하면 돼요. 그게 독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묻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 이거예요.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자, 이 지문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문을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했을 때 이 그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 글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게 독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과학기술 영역에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소재가 나왔다 해서 절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글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그걸 묻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월 모평을 봤더니 조금 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거 눈여겨볼 만한 건데, 자, 보통 A형에서는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요 4개의 영역에서 4개의 지문이 나와요. 자, 그리고 B형 친구들 여기 B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B형에서는 보통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요 영역에서 문제 이렇게 한 세트씩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월 모평에서 인문, 사회, 과학, 사회 나 이런 반응이면 진짜 당황스러워서 저기 사실 저도 진짜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제가 이 나이를 먹고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네, 저도 마음이 참 안 좋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자 그래서 자 뭐가 눈여겨볼 만한 점인지 뭐가 이상한지 찾았어요? 자, B형에서 인문, 사회, 과학, 사회 뭐가 이상해요? 네, 춤이 이상하대요. 이 춤이. 아니, 춤이 이상한 거 말고 뭐가 이상해요? 사회, 그렇지. 사회가 2번 나온 거예요. 사회 영역 지문이.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 영역에 좀 취약한 학생들은 이거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냐면은 모든 영역의 지문을 골고루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골고루 실력을 키워야 해요. 어떤 영역의 지문이 나와도 잘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어요. 수능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역, 특정 영역에서 2개의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구조적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근데 이건 독서뿐만이 아니라 여기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실 국어 영역에서 포인트는 그거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독서는 특히 그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자, 구조적 독해를 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구조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읽으면서 내용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내용이 뭐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자 어떤 내용 전개의 방식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죠.
그런 구조적 독해를 하는 법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저 많이 읽어보고 나만의 그 독해력을 키우는 그 나만의 어떤 노하우, 지문을 빨리 읽어내는 노하우를 쌓는 법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따란 개연기 잡아라. 발연기도 아니고 고양이 연기도 아니고 왜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 개연기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수능 공부는요 3가지예요. 3가지 사실. 개념 공부, 연계 교재 공부, 그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 수능은 이거 3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도 아니고 고3 중에서 7월 11일인데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점에서 7월 11일, 2015년 7월 11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계교재입니다. 연계교재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보충하세요. 기출문제 분석이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연계교재. 그 다음에 개념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 시점에서 개념은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 2등급 친구 있죠. 1등급, 2등급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문제풀이에 매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3등급 이하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개념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자, 그래도 어쨌건 제가 고3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념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개념을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좋은 거 하나 추천할게요. 목차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개념 노트 있죠? 국어 개념 노트, 뭐 과탐 개념 노트, 사탐 개념 노트 이런 거 있을 텐데 그 개념 노트들 맨 앞에 보면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 목차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개념이지, 이거는 이런 개념이지, 이 개념 모르겠네? 그럼 돌아가서 그 개념 복습. 요거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교재 4권이죠? 수능 특강. 그 다음 인터넷 수능 완성. 뭐가 2권이에요? 인터넷 수능, 화작 동문 그리고 문학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요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 꼭 있어요. 항상 요 시기에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저 시간이 없어서 이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죠. 100점 중에서 50점 받을 생각하는구나 너. 다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이 중에 한 권만 보겠다, 2권만 보겠다. 자, 다 보셔야 되고요. 이 연계교재를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그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요 6월에 수능 특강하고 인터넷 수능을 끝냈어야 해요. 그리고 7, 8월에 수능 완성, 그리고 9월부터는 복습하는 거죠. 파이널하고 엔제 같은 교재로.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7월 달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랜 B입니다. 괜찮아요. 플랜 B 괜찮아요. 7월 안에 수특, 인수 끝냅니다. 그리고 8, 9월에 수능 완성. 그리고 이제 수능 때까지 파이널 엔제로 복습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8월에 가면 또 이런 친구들 꼭 있거든요. 플랜 C. 8월까지 해도 괜찮아요.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능 완성. 근데 파이널하고 엔제 할 시간은 없죠, 사실. 그런데 9월에 가서 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한 플랜 D. 답 없어요. 답 없고 그런 친구도 9월에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이, 왜 그래? 마음의 여유를 가져. 왜 이렇게 급하게 생각해? 너 아직 1년 넘게 시간 있잖아. 욕심도 많지. 1년 넘게 시간 남았는데 얼른 집에 가서 잠도 한번 자고 오고 그래. 네. 자, 그때는 진짜 답 없습니다, 여러분. 답 없고요. 가급적 지금 7월이니까 7월에 좀 끝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 자, 여러분 기출문제는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죠. 기출문제는 풀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점수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오는구나. 어떤 어휘가 많이 나오는구나. 빈출 유형, 빈출 개념, 빈출 어휘. 이거 찾는 게 핵심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은. 그래서 빈출 유형을 찾았다면은 그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보이세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보이세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구나. 자, 선지에서도 핵심 개념 보여요? 장면의 빈번한 전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소설에서 꼭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소설에서 있잖아요. 우리 시험지에 나오는 소설 지문은 전부 나오는 게 아니죠. 전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오는데 그 조금 나오는 것에서 장면이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게 서술상 특징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답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적절한 거. 기출문제 분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빈출 개념, 빈출 유형, 빈출 어휘를 찾고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아라.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온다면 이런 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를 찾아라. 그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수능국어 만점 전략. 따란. 꾸준히 하세요. 매일매일 월요일에 국어, 화요일에 영어, 수요일에 수학. 이거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이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아실 테고요. 건강을 유지해라.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사실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에요. 안 하던 친구들도 지금부터는 정말 죽자 살자 열심히 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대학 가면 살 빠진다. 다 거짓말이에요. 화가 나네 진짜. 그때 내가 속았던 거 생각하면 진짜 거짓말이고, 왜 대학 가면 좀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가서 막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좀 해주고 막 안녕하세요 조아란이에요 막 이런 것도 한번 해주고 해줘야죠. 체력 관리하세요. 하루에 30분씩만 운동하시고요. 제가 들으니까 이제 뇌에, 여러분 뇌 지금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뇌에 산소가 가장 많이 가는 그 운동이 뭐 달리기, 줄넘기 이런 거래요. 30분씩 하시고 관리하시고요. 자, 수능국어 만점 전략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공략해라. 자, 두 번째, 개연기 잡아라. 세 번째, 꾸준히 해라. 네 번째, 건강을 유지해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이 EB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EBS 진학 상담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다 수십 명을 상대하시다 보니까는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진학 상담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요, 자그마치 50여 명의 진학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이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여기에 뭐가 질문이 올라오면 15시간 이내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수시, 정시, 뭐 수능, 학습, 뭐 진로, 온갖 것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바쁘실 때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진짜 좋아요. 이 시점에서 또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 지금부터 해도 오를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오르지. 올라, 진짜. 내 혈압이 올라. 진즉부터 해야지 왜 지금부터 해? 네, 그 농담이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부터 하면 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제자 중에 7월 진짜 딱 이 시점이에요. 7월 11일쯤부터 시작해서 4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2등급 맞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여워요, 진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덜 쉬고 그렇게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게 여러분한테 몇십 배로 다가올 거예요. 자, 124일이에요. 124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124일만 투자하면 10년, 20년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는 장사인데 왜 투자를 안 해요? 124일만 하면 되는데. 하세요, 여러분. 하시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 삶의 어떤 또 원동력이 돼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분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지금 무슨 죄예요 지금. 이렇게 날씨 더운데 이렇게 연세 있으신데 집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여기 나오셔가지고 주말에 평일에는 막 일하시느라 힘드시네.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보다 더 힘드신 부모님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만큼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순간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가 고3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었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시련은, 고난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러분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곁에 제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EBS 국어 강사 조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심사위원이 있잖아. 거기가 되게 한정적. 그래서 뭐 보면 뻔한 거 막 많이 하는 거. 우리 그러니까 보이면